무릎 꿇어. 응급실 로비에 고함이 울렸습니다. 명품 정장 남자가 노숙자를 내려다봤죠. 빨리 안 꿇어. 경찰 부르기 전에. 노숙자는 얼굴에 멍이 들고 붕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수십 명이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이 병원 이사회 실세래. 명품 정장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증거 남겨야지. SNS에 올려서 망신 줄 거야. 노숙자의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그 순간, 안 됩니다. 간호사복 입은 여자가 달려왔어요. 노숙자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자기 손으로 무릎을 받쳐냈죠. 콰당, 의료기구가 쏟아졌습니다. 그 노숙자가 왜 그 병원에 나타났는지, 왜 간호사가 목숨 걸고 막았는지, 모든 건 그날 저녁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인생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영상 보신 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박진우와 아들 민준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결혼할 여자가 있어요. 32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59 진우가 와인잔을 들며 물었죠. 뭐 하는 여자냐?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간호사예요.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쨍그랑.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붉은 와인이 테이블볼을 적셨죠. 아버지, 민준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진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3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곳. 머릿속에 그날이 떠올랐어요. 응급실 복도, 무릎 꿇은 어머니, 차갑게 돌아선 사람들. 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며칠 후, 진우는 낡은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해진 점퍼, 더러운 바지. 노숙자였죠. 서울중앙병원 앞. 밤이었습니다. 빨간 응급실 표지판. 진우의 발이 멈췄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손이 떨렸어요. 30년 전이 생생했습니다. 끌려가는 어머니, 주저앉은 어머니, 차갑게 돌아선 의료진. 진우는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들어가야 해.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죠.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입구 옆 표지판. VIP 전용 라운지. 진우는 그걸 오래 바라봤습니다. 역시 똑같구나. 진우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숙자 행세를 시작했죠.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응급실. 새벽 5시. 한수진은 환자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29, 간호사 5년차. 한 간호사님, 침대 15번 환자. 노숙자 환자였어요. 팔에 깊은 상처.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언제 다치셨어요? 노숙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돌렸죠. 수진은 조심스럽게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냄새가 심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정성껏 붕대를 감았죠.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환자 보험도 없대. 치료비는 누가 내려고. 수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명품 정장 남자가 비서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최민기였죠. 40대 중반, 거만한 얼굴. 과장 어디 있어? 간호사들이 긴장했어요. 최민기가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죠. 내가 이 병원 돈 되는 사람인 거 알지? VIP 라운지 왜 이렇게 좁아? 당장 개조해. 수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점심시간. 수지는 휴게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죠. 작년이 떠올랐습니다. 동료 간호사 3명이 해고됐었어요. VIP 환자를 화나게 했다는 이유였죠. 나도 그렇게 될까? 수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10년 전 이 병원 응급실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날도 VIP 환자가 왔었습니다. 의사들이 모두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복도에 방치됐죠. 수지는 어린아이였지만 기억했습니다. 차가워지는 할머니의 손.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간호사가 되거든 기억해라. 사람은 돈으로 나누는 게 아니야. 수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처럼 당하는 사람 없게 하려고 간호사 됐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돈으로 움직였어요. 수지는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요. 오후였습니다. 수지는 응급실로 돌아갔어요. 최민기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죠. 너 한수진이지? 네. 일 잘하는 거 안다. 그런데 말이야. 최민기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 병원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야 해. 알겠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민기가 비웃으며 지나갔죠.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우는 노숙자 복장으로 응급실 근처를 배회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팔꿈치가 바닥에 부딪혔죠. 어르신! 응급실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수진이 다가왔어요. 어디 다치셨어요? 팔이요. 팔꿈치에 멍, 살짝 찰과상. 엑스레이 찍어봐야겠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진우는 그녀를 지켜봤어요. 역시 착한 건가? 바로 그 순간. 쾅! 내 아들이야. 살려. 최민기였습니다. 10살쯤 되는 아이를 안고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은 새빨갛게 부어 있었죠. 뭐 먹었어요? 땅콩 과자. 갑자기 쓰러졌어. 수진이 재빨리 아이를 살폈어요. 목이 부어오르고 호흡이 가빴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간호사들이 달려왔죠. 에피네프린 준비. 빨리. 수진이 진우를 돌아봤습니다. 잠깐 미안한 표정. 그리고는 최민기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진우는 침대에 남겨졌죠. 의사가 달려왔어요. 간호사들이 아이를 둘러쌌습니다. 빨리 살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병원 의사야.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중해서 치료했습니다. 에피네프린 주사, 산소 마스크. 진우는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역시 가슴이 차갑게 식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달려들고 나 같은 거지는 내버려 두는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의 호흡이 안정됐어요. 얼굴의 부기도 가라앉기 시작했죠. 휴.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민기가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잘했어, 한수진. 역시 내가 아는 사람이 다르네. 수진은 미소 짓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였죠. 최민기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한수진 이름 기억해둬. 나중에 보상해줘야지. 수진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차트를 들고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급한 환자가 와서요. 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닌 것 같아요. 소독하고 붕대 감아드릴게요. 수지는 정성껏 치료했어요.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죠. 역시 똑같아. 30년 전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돈 있으면 사람들이 달려들고 없으면 버려지는 곳. 이 여자도 결국 똑같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청소 일을 하며 수진을 지켜봤죠. 어느 날 밤 복도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최민기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잘 생각했어, 한수진. 최민기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최민기에게 건넸습니다. 확인하셨죠? 제가 약속 지켰어요. 최민기가 봉투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한 팀이 되면 너한테도 이득이야. 수진 손에 USB가 보였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역시 돈에 넘어간 거야. 최민기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야. 계속 챙겨줄게. 진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믿을 수 없어.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이런 여자였다니. 알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럼 가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네. 수진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진우는 청소도구함 뒤로 숨었어요. 수진이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죠. 손에는 USB. 진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역시 가식이었어. 돈이 목적이었던 거야.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민준한테 말해야 해. 핸드폰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아니, 증거가 더 필요해. 다음 날 아침, 응급실 휴게실 근처, 안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 중이었죠. 진우는 문 옆에 멈춰 섰습니다. 네, 증거 다 모았어요. USB에 다 있습니다. 진우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내일 드릴게요. 이걸로 고발할 수 있을 거예요. 잠깐. 고발. 환자 의료비 횡령, 허위 청구. 전부 여기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이대로 둘 순 없어요. 진우는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증거 수집? 내부 고발? 그럼 어젯밤은?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가슴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한 건가? 일주일 후, 진우는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쾅쾅,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머리가 모서리에 부딪혔죠. 피가 흘렀습니다. 어르신,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의사가 살폈어요. 뇌출혈, 골든타임 5분. 바로 그 순간, 쾅! 내 다리야. 교통사고. 최민기가 절뚝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났죠. 골절입니다. 수술 필요합니다. 응급실이 얼어붙었어요. 의사는 1명. 동시에 2명은 불가능했죠. 수진이 두 환자를 봤습니다. 한수진, 나부터 해. 최민기가 소리쳤어요. 내가 누군지 알지? 이 병원 이사야. 저 거지보다 내가 먼저야. 진우가 들것에 누워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VIP 쪽으로 한 걸음 걸었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역시 30년 전과 똑같아. 어머니. 그 순간 수진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진우에게 달려갔어요. 골든타임이 더 급한 건 이분이에요. 너 미쳤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필사적으로 진우를 치료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요. 의사가 진우에게 달려왔습니다. 응급처치가 시작됐죠. 한수진, 너 해고야. 10분 후,
진우의 호흡이 안정됐어요. 살았습니다.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최민기가 목발을 짚고 나타났습니다. 한수진,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너 때문에 내 다리 수술 늦어졌어. 후유증 생겼다고. 사직 썼어. 죄송하지만 응급 우선순위는 의학적 판단입니다. 좋아. 그럼 내가 투자한 30억 당장 회수한다. 병원 신축 기금이야. 그거 없으면 병원 문 닫아.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30억이요? 저는 사람 목숨에 가격표를 붙이지 않아요. 최민기의 표정이 굳었어요. 제 할머니도 30년 전 이 응급실에서 돌아가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VIP 환자 치료한다고 할머니는 복도에 방치됐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간호사는 돈이 아니라 생명을 보는 거라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할머니 같은 분이 다시는 없게 하려고 간호사가 됐어요. 30억으로 그걸 포기하라고요? 불가능합니다. 복도 구석. 진우가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할머니.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응급실 로비. 진우는 붕대를 감고 앉아 있었어요. 최민기가 목발을 짚고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 거지지? 내 치료 늦게 해서 내 다리에 후유증 생겼어. 수십 명이 지켜봤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진우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 어머니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최민기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증거 남겨야지. SNS에 올려서 망신 줄 거야. 무릎이 더 빨리 꺾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바로 그 순간 쾅! 아버지 민준이었어요. 무릎 꿇으려는 아버지. 핸드폰들 조롱. 아버지. 진우는 아들을 봤습니다. 눈물이 더 흘렀죠. 민준아. 무릎이 더 빨리 꺾였습니다. 안 됩니다. 수진이 달려왔어요. 진우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받쳐냈죠. 콰당. 의료기구가 쏟아졌습니다. 어르신, 무릎 펴세요. 죄 지은 거 없으시잖아요. 너, 한수진, 너도 해고야. 최민기가 고함쳤습니다.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가난해도 무릎은 꿇지 말라고요. 사람의 존엄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어르신, 이러지 마세요. 진우는 수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무릎 꿇을 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노숙자를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수십 명이 지켜보는 로비에서 어머니, 저 아이가 30년 전 어머니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얼어붙었던 가슴이 녹아내렸죠. 해고되더라도 존엄은 지킬 거예요. 최민기가 손을 들었어요. 수진을 때리려 했죠. 그 순간 진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퍽! 최민기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그 더러운 손 치워. 그 순간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입은 경호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회장님, 경호원들이 일제히 진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비가 얼어붙었어요. 진우가 모자를 벗고 허리를 폈습니다. 기세가 달라졌어요. 전광판에 뉴스가 떴습니다. 속보, JW 메디컬 강동훈 회장, 서울중앙병원 인수, 3조 원. 최민기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부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다. 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첫째, VIP 라운지 폐지. 둘째, 응급실은 의학적 우선순위로만.
셋째, 횡령된 30억은 무연고 환자 기금으로 형사들이 들어왔어요. 최민기 씨, 의료비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 안 돼. 진우가 낡은 명찰 2개를 꺼냈습니다. 청소반장 박순희, 간병인 한옥자. 30년 전 이곳에서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VIP 발 앞에 무릎 꿇고 뺨을 맞으셨지. 아무도 막지 않았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당신 할머니도 같은 날이었어. 둘 다 같은 날, 같은 응급실에서 차별받아 돌아가셨어. 할머니, 오늘 자네가 내 어머니를 살려줬네. 진우가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할머니도 살려준 거야. 고맙다. 30년간 참았던 울음이 터졌죠. 민준이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한 달 후, 응급실 복도에 명판이 걸렸습니다. 고 박순희, 고 한옥자를 기억합니다. 두 분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 과거를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합니다. 그 아래 무연고 환자 의료비 지원기금. 진우와 수진이 명판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 이제야 지켜드렸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 이송 소리.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차별받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30년 전 아무도 막지 못했던 무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군가 끝까지 손을 뻗어 그 무릎을 받쳐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잘못된 방식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한 병원의 규칙을 바꾸고 한 가족의 상처를 마침내 꿰매 주었으니까요. 오늘도 누군가는 응급실 문 앞에서 선택을 합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을, 체면이 아니라 존엄을.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